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어제 직방에서 실시간 방송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제 3시에 이 급작스럽게 보안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 뭐 이러한 이 보안 방안이었는데, 정부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최근 이 유동성이 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로 몰리면서 9.13 이후에 다시 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다시 시장 안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완책들을 쓸 예정이다. 이런 발표가 어제 있었거든요. 따라서 직방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했으나 아무래도 라이브고 2명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다 다루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양가 상한제 유예 결정이 과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대목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본질적인 내용과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조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2가지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결된 내용, 이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3시였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한 글자로 요약을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타협을 거쳐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동단위로 핀셋 규제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여론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은 공급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보완 방안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너네들이 생각하는 공급 부족은 오지 않게끔 우리가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완 방안 자체가 지금 여론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 주려는,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돼, 너네가 생각하는 우려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 발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동단위 핀셋 규제라는 것은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이제 발표를 했죠. 6개월에 대한 유예 기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소급 적용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을 주겠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나 지금 받으면서 6개월 안에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 모든 정책들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기준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또 주심위에서 판단해가지고 이 적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금 볼 때는 핀셋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전체 단지들이 이 눈치를 보면서 공급을 하기 꺼려지는, 그리고 내부에서도 일반 분양 물량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아닌 단지들은 이런 걱정 없이 공급을 할 테지만, 이것이 전체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최대한 손해를 안 보고 이 단지를 좀 더 일반 분양분을 줄이고 고퀄리티 전략으로 가는, 이러한 차선책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공급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계기라는 거죠. 어차피 일정 단계까지 온 단지들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 최대한 조합원들이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이 사업 방향이 틀어질 겁니다. 따라서 어제 발표한 보완 방안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유예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 6개월이라는 것, 이게 그래도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유예 기간에 대한 기간, 이게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했으면 이 시장 혼란이 줄을 텐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기준에 대해선 앞서 설명드렸고,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에 나올 수 있는 공급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올 단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그 가격을 조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기간이 끝날 정도의 물량, 그 많지 않은 물량이 소진되고 나면은 상당 기간 동안 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초기에는 꽤 긴 기간, 상당 기간 분양하는 물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분양하는 물량이 적어지게 되면은 시장에 있는 대기 수요자들이 못 참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제로 또 시장을 만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금리, 유동성, 최근 시장 동향을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저금리, 유동성, 고분양가와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고분양가, 지금 이게 당위성이죠. 명분. 이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가중되고, 이러한 심리 변화로 인해 서울 주택 시장이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여기에 유동성이, 증가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제 이전 영상에 또 경제는 안 좋은데 부동산은 오르는 이유, 링크 하나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누르시면 내용 나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 지금 19년 7월 주담대 금리는 2.47%로 신규 취급 기준,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다.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제 M2 유동성에 대한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19년 7월 보면은 6.6% 정도 증가된, 작년에 비해서 6.6% 증가된 유동성을 지금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저금리 유동성, 요거는 맞는 얘기지만 고분양가,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도 허그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분양가라고 무작정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신축 아파트인데 기존의 구축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비싼 게 사실이죠. 새로 짓는 아파트인데. 근데 이거를 통제가 없는 고분양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단순히 이 이유만으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서울 시내에 이 괜찮은 주택들이 공급 제한에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급 제한을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양도세 중과제도죠. 두 번째가 이제 장기간 동안 시장에 풀리는 물건을 막은 게 바로 임대사업자 폭증이죠. 우리가 지난 8.2 대책에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출구를 마련하면서 꽤 장기간, 뭐 중공공 임대, 뭐 8년, 10년의 장기간 임대를 고려하게끔 만들고 투자자를 글로 몰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출애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남은 물량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현재 상황 자체가 저금리, 유동성 장세예요. 딱히 물건을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양으로 호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이 물건을 한두 건 거래하게 되는 거고, 그게 또 가격이 돼서 호가가 1억씩 또 뛰고, 뭐 이런 현상의 반복인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고분양가가 절대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시장을 만들어낸 절대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규제라고 보면 돼요. 고분양가가 아니라 규제. 시장을 못 읽은 규제가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보완 한번 봅시다. 보완 써져 있네요. 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시행령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재건축, 재개발 시행령 시행 전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후에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겠다. 예, 시행 전에 이미 받았거나 신청을 하고, 시행 전입니다. 시행 이후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요런 난지들까지는 시행령 시행 후에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시행 후에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기간이 좀 짧다. 뒤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 유예기간을 꽤 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6개월. 요거는 조금 기간이 너무 짧다. 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제 시행령 시행 후에 6개월까지 모집 공고하면 적용 제외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 나머지 일반 사업이나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부의 기대만큼 많은 분양 물량이 나올 것인가. 이게 관건 같아요. 이 정부 기대만큼 많은 물량이 나와줘야 시장의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일단 대기 수요를 계속적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고 시장 참여자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번 보완 정책을 보면은 일단 두 가지를 의식했습니다. 이 입주자 모집 공고로 한정했죠.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했어야 그게 맞는 건데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결정적인 그 사업 금액이 책정되는 그 단계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해야 맞는 것인데 왜 입주자 모집 공고로 하느냐. 요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유예 기간을 준 거고 또 하나 이 공급 부족 요인을 의식해서 핀셋이다. 동단위로 갈 것이고 모든 단지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지, 선도하는 단지 요런 단지만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 요렇게 해서 보완 발표를 한 거거든요. 여론을 의식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관건이 된 부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과연 이 합당한 기간을 준 것인가, 합당한 유예 기간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정부에서 의식한 것은 서울의 관리 처분을 받은 단지가 61개가 나옵니다. 가구 수로 따지면 6만 8천 가구 정도의 이 공급이 기대된다는 것이고 이 단지 6만 8천 가구가 다 일반 분양 물량이 아니죠. 뭐 이 중에는 굉장히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요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 처분이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 공급으로 나올 수 있는가? 6개월 유예 기간 안에 이게 분양을 다 할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자면 또 이건 노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남은 단계가 또 상당 부분 있거든요. 자, 11월에 만약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6개월 따지게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보면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또 분양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이런 절차가 남아 있고 또 관처 단계에서 이 조합 분쟁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철거 이주 시작되고 뭐 이런저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협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6개월 안에 이 모든 과정들이 아무런 트러블 없이 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말한 이 기준점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가능한 단지는 굉장히 한정적일 거예요. 이미 이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거친 단지들이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막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가 지금 신청한 단지가 6개월 안에 그 모집 공고를 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구 자체가 들어가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정부에는 각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왜 이 문구를 집어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여기 61개 안에 있는 단지도 이게 다 공급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김칫국을 마시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유예기간 내에 수많은 단지들이 분양을 할 수 있어서 이 반대 여론이죠. 지금 공급 부족의 반대 여론. 분양가 상한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좀 저렴한 주택에 살아야 되고 집값을 좀 잡아라. 이러한 또 여론을 의식해서 왜 바로 안 하느냐. 왜 6개월 유예기간을 왜 주지? 이런 여론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의식해서 자, 시행령 후에 6개월 이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제외돼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는 이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왜 합니까?
이미 관리받고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될 것 없다. 참 이게 참 논란거리인데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글을 보도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형평성에 어긋나고 소급위원회 소지가 있으니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줘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뭐 이러한 보완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쓰는 게 좀 더 결이 맞지 않을까. 자, 어쨌든 이번에 보완 내용을 보니 이 정부가 생각하는 최후의 보루는 이 분양가 상한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좀 강경하게 밀어 나가려고 했으나 정부의 이제 기재부나 이렇게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태로 진영을 구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수진이죠. 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의 템포와는 다르게 좀 더 빠르게 6개월간의 밀어내기 분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핫한 단지들 꽤 있을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의 시장은 좀 더 과열될 것이고 또 시장의 양극화는 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 청약 시장이 과열되다 보면은 기존 시장 거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 동안 밀어내기 물량이 다 소진된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막상 시행이 되면 이 전체에 이 해당되는 단지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주심위의 그 판단에 의해서 정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단지가 눈치를 보게 되고 분양은 당연히 뒤로 미루게 되겠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뒤로 미뤄지고 상당 기간 동안 이 물량이 급감하는 그 기간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리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해도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단기간 공급을 급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 토탈적으로 보자면은 공급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지금 공급이 제한된 상태죠.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중과제도와 그리고 그 임대사업자로 이 투자자를 모두 모는 바람에 거기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뒤로 밀렸죠. 그래서 이렇게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또 얼마 안 되는 양의 분양 단지를 통제하는 거죠. 유예기간 6개월 동안 하면은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유예기간은 뭐 1년 준 것도 아니고 2년 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양의 분양 단지를 통제해서 시장의 하방 안정화를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 재건축 재개발에 다시 한 번의 불씨를 지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은 우수 입지, 우수 단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지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판돈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의 게임으로 보자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잠깐의 조정이나 하향세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장기간으로 보자면 우수한 입지, 우수한 단지가 될 수 있는 정비사업 물량들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짧은 기간의 밀어내기식 분양, 얼마 안 되는 양, 그리고 분상제가 막상 시작되고 물량 급감기가 찾아오게 되면 다시 재건축, 재개발, 우수 입지의 정비사업 물량의 유동성이 침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원래는 주택법 개정,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후속 조치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요거는 주택법 개정 후속 조치와 그리고 이 대출, 금융에 대한 규제는 다음 시간에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놀라운 부동산 카페에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